나는 올해 72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알겠더군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하는 건 돈도 집도 아니고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라는 걸요.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애들 데리고 바다 쪽으로 며칠 다녀올게요. 아들이 말할 때 나는 애써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애들 바람도 쐬고. 며느리는 내 눈을 길게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듯 하다가도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조심했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밥도 내가 차리지 않으려고 했고 반찬도 이거 먹어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사이라는 게 마음처럼만 되나요? 여행 가기 전날 나는 습관처럼 물었습니다. 추운데 얇게 입히지 말고 애들 감기 조심하고. 그 말이 그렇게 큰 죄였던가 봅니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딱 그네. 짧고 얇고 마치 벽에 닿아 툭 떨어지는 소리처럼. 여행 간 뒤 집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원래도 일찍 일어났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도 없고 아들 발자국도 없으니 내가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더군요. 부엌에 가서 전기포트를 올리고 컵 하나 꺼내고 멍하니 김이 오르는 걸 봤습니다. TV를 켜도 누가 떠들어도 내 귀에는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집안에 내가 혼자 남았다는 느낌이 그날따라 더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엔 며느리가 여행 전에 놓고 간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챙겨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종이의 결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내 마음이 알아채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은 문장보다 온도로 먼저 느끼니까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쯤 도착할 것 같아. 그래. 조심히 와라.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지? 괜찮지. 나야 늘 혼자였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가고 나서 나는 잠깐 멈췄습니다. 늘 혼자였다는 말. 그게 사실이면서도 내 입으로 말하면 더 사실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부엌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서랍을 열었다 닫고 괜히 행주를 빨아 널고 괜히 창문을 닦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불안할 때는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다음 날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발끝이 먼저 문 쪽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아이들 짐을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하고 달려오는데 그 순간 나는 그냥 가슴이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짐을 내려놓자마자 내가 서 있는 자리와 일정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옆에서 왜 무슨 얘기? 하며 웃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선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나는 내가 뭐라고 입을 때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내가 말을 완성하기도 전에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남이잖아요. 그 말이 집안 공기를 쪼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이 멈췄고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엄마였는데 며느리에게 나는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이라는 말이 내 가슴 한쪽을 조용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밥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여행 다녀오면 속이 더부룩할까 싶어서요. 아이들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했고 김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밥상 위에서 사람 마음이 더 서러워지더군요. 누군가를 위해 차리는 밥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를 때는 그 밥이 내 자존심을 후벼 파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아들은 어색한 얼굴로 엄마, 국 맛있다 하며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지만 그 감사합니다가 고맙다는 뜻이 아니라 거리두기처럼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다가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들고도 몇 번이나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그 남이라는 말이 내 귓가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남이라니, 내가 남이라니, 나는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 마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내 아들입니다. 내 젖 먹고 자란 내 아들이고 내 손으로 입혀 키운 내 아들인데 그날은 그 아들이 내 편도 며느리 편도 아닌 어딘가에 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엄마잖아.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을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나는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저 우리 다 피곤하니까 그 말만 했습니다. 피곤해서 사람이 남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 그 바람이 내 마음까지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득 젊었을 때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도 며느리였습니다. 나도 시어머니를 어려워했고 때로는 미워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끝내 하지 않았던 말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이잖아요. 그 말은 너무 잔인하니까요. 그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물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내가 울면 이 집에선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울음이 더 나왔습니다. 나는 흐르는 물을 잠그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많았습니다. 아들 키운 손, 일하며 버틴 손, 가족 위에 참고 산 손, 그 손으로 나는 결국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점심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여행 다녀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불편한 일 없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어쩌면 웃은 게 아니라 입꼬리가 그냥 올라간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 불편하지 않게 하자.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내가 더 말하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남이면 남답게 살자. 그 결심은 분노가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 날, 아들도 회사에 간 날, 아이들도 학교에 간 날, 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세운 집은 아니지만 내가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 집 보태주려고 내가 들고 있던 적금도 깨고 작은 땅도 정리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고개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사람은 그 잘할게요라는 말을
평생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남이라고 말하면 그건 한 번에 끝나버립니다. 나는 그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검정 코트, 결혼식 때 입었던 옷, 손주 돌잔치 때 입었던 옷, 옷들은 그대로였는데 내 자리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서 아들이 어릴 때 쓴 공책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공책을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다시 넣었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사랑했던 증거가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날 저녁 아들은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오늘은 왜 술을 마셨냐? 아들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뭐가 미안하냐? 그냥 여러 가지로. 나는 그 여러 가지가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사랑하지만 가정을 지키려면 나를 뒤로 밀어야 한다는 걸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내게 말을 줄였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 애들 학원. 딱 필요한 말만. 나는 내가 집안의 공기처럼 존재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얼어붙고, 내가 나오면 대화가 끊기고, 내가 웃으면 누군가가 불편해지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은 조용해질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결국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 옷 몇 벌, 약봉지, 통장, 그리고 사진 몇 장. 사진 속엔 젊은 내 얼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찍은 사진도 있었고 아들 졸업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네. 그 말이 칭찬인지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와 아이들이 주말에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정 때문에 늦는다고 했고요. 집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나는 아주 조용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집안에 내 짐을 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집 정리하고 싶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내가 약해질 것 같아서요. 서류를 준비하고 도장을 찍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자리, 아들이 소파에 누워 TV 보던 자리, 며느리가 휴대폰 보며 웃던 자리, 그 모든 자리에 내 자리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여행을 다녀온 가족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짐을 들고 들어오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스를 보고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그때 며느리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나는 그제야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갑자기 남이 된 건 내가 아니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팔았어.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먼저 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나는 남답게 살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그 말에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그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작은 방에 앉았습니다. 새로 구한 월세방, 창문이 작고 벽지가 조금 누런 방, 전기장판을 깔고 이불을 펴고 약을 꺼내 놓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그냥 참고 살지라고. 하지만 참는 것도 끝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참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댁에도, 세상에도 그렇게 참다가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닌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내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내 품에 파고들던 그 아이. 엄마 무서워하며 손잡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오늘은 내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겠죠. 나는 그걸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엄마, 그 한마디가 참 오래 걸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들어와. 막 추운데. 아들은 방을 둘러보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 그때 내가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 나는 더 이상 길게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괜찮아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같이 살자.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왜? 같이 사는 게 가족이 아니야. 존중이 가족이지.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가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에 나는 울었습니다. 참았다가 조용히 오래.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가고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먼저 전화하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아직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워만 하고 살기엔 내 남은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겠지. 그리고 아주 조용히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야. 어머니, 내가 너를 미워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다. 나도 너도 서로 상처가 있었겠지.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조금 풀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이라고 말한 그 말, 그것만은 다시는 하지 말자. 전화가 끝나고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조금 덜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인데도 문득 남이 된 적 있으신가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흔들린 적. 그래도 오늘은 먼저 전화해 볼까요?